치유능력 사용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유능력을 사용한다는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능력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 또는 모든 생명들은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자가치유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가치유력. 그런데 우리가 왜 자가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가치유력을 사용하지 못할까? 그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몰라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걸로, 계속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걸로 자기를 계속 억누르고 억제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을 한 상태. 그래서 치유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상태.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얘기인가? 나는 자살한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죽이는 어떤 그 습관들이,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 계속 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고 계속 내가 나를 더 쪼그라들게 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치유 능력이 작동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치유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남들도 우리가 능히 치유할 수 있는데 그 치유 능력을 우리가 쓸 줄 몰라서 못 쓰고 있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 능력을 사용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다. 그건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죠. 내 생각 습관이 나를 늘 비관적으로 내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뭘 해도 안 돼. 뭐 그런 지금 이 얘기조차도 이런 얘기 듣는다고 되겠어? 뭐 말이 좋아 그런 거지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자기 딴 굉장히 똑똑한 척 하면서 시니컬하게 안 돼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네 얘기는 다 헛소리야 하고 딱 막는 즉시 이게 이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은 저 멀리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상하게 하는 말들과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하지 않기 시작하면 벌써 그것만, 해로운 것만 안 하기 시작해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뭐 예를 들자면 너무 흔한 예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나도 모르게 먹으면서도 야 이거 몸에 안 좋은데 계속 먹고 있네 그러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행동 습관들도 야 지금 내가 계속 이런 자세로 꾸부정하게 맨날 이렇게 자세가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이 고관절이고 허리고 뭐고 온통 다 그냥 디스크에다가 엉망이 될 텐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자세도 그냥 쭉 그냥 온 자세가 다 엉망으로 온몸에 무리가 될 만한 자세로 계속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중이죠.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오래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해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뻐근한데 몸이 좀 힘드네 하면서도 또 계속 앉아 있고, 그런 걸 계속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알아차리면 몸이 뻐근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 올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라는 얘기구나. 스트레칭을 해줄 때 내 몸을 자정 능력, 정화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작동되는 그 기능을 내가 버튼을 눌러주는 건데, 그걸 그때그때 몸에서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우리가 무시하면, 한두 번 신호 보내다가 계속 무시하면 그때부터 이제 감각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몸에서는 더 이상 그 부위에 관련된 신호를 이제 안 보내요. 계속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는 그 통증이나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정화에 대한 어떤 신호를 바꿔달라는 신호를 더 이상 안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고착화돼 버리죠. 그래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즉각 알아차리면 그때그때마다 정화하고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면은 몸이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감각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내 상태를 얼마든지 호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둔감해서 모르거나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는 걸 아예 못 알아차릴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맞아, 내가 나를 자정할 수 있는, 정화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회복 버튼을 좀 눌러줘야 되는데 회복 버튼을 누르는 걸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정화 능력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치유 능력이 나에게는 무조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이 버튼만 눌러주면 된다 하는 인식을 가져줄 때, 그때부터 맞아, 지금은 내가 정화하는 시간이야, 회복하는 시간이야, 나는 지금 뭔가 치유하는 시간이야 하는 걸로 수시로 내가 돌보기 시작하면, 내 몸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착화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불편한 것들을 이제 감각 문해력이 이제 더 예민해지면서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치유 능력이 이제부터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비결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 능력을 사용하기 했을 때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살리는 행동 습관, 언어 습관, 이 생각 습관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점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 치유 능력이라는 게, 치유자가 된다는 게 그게 거창하고 되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쉬운 거구나. 그리고 뭔가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꼭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만 들면 이제부터 그걸 실천해 보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유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나도 망치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망치는 습관을 내가 계속 쌓아왔다. 언어 습관, 생각 습관, 행동 습관들이 내가 나를 망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행동 습관, 생각 습관, 언어 습관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상처 주고, 상대에게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에게 오히려 더 병을 갖다 주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상처 주는 생각 습관, 언어 습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언어 습관으로 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니거나 상처 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상대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내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 행동, 나하고 얽혀 있는 사람들이 내 이런 언어 습관, 생각 습관, 행동 습관들이 상대에게도 이 에너지가 그대로 파동이 그대로 감염되면서 상대들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극심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나는 던진 말인데, 나는 사실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언어 습관, 내 행동 습관, 그냥 무심코 하는 내 행동들, 무심코 하는 나의 생각들,
그런 말 언어 습관들이 상대를 그냥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상대는 거기에 심각한 그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평생 또 지울 수 없을 만큼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그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나를 치유하는 법부터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유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을 치유하는 것만 치유자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치유할 줄 모르면 남을 치유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완전히 숙지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흘러넘쳐서 남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건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데 뭐 치유 능력을 좀 배워보겠다고 막 에너지 기공을 막 익히고 막 기치료하는 방법을 테크닉만 익혀갖고 했다가는 남을 한두 명 치료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치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골병 들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치유해 주다가 자기 병에 더 커진 어떤 그 골병이 들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복도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치유 능력을 사용하는데 우선 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나를 치유하면서 회복시켜주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는가를 잘 원리를 알고 내가 나한테 잘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 타인에게는 자동으로 내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을 때 그게 흘러 넘치다 보면 그 사람이 가는 곳 어디든 간에 저 사람이 있으면 참 분위기가 좋아. 저 사람은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해줘. 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 라는 말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면은 내가 일순간 남들을 치유하고 뭔가 에너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생각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생색내려고 하면서 그게 결국 나한테는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에너지에 베푼 에너지가 아닌 거래라는 에너지로 그걸로 내 폭리를 취하거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만 쓰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상보성이 올라가고 에너지는 항상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그 상대의 나쁜 에너지도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이게 융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점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화할 줄 모르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나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배어버린 이 그 에너지 그 탁기라고 하는 이것들이 내가 나 스스로 정화할 줄 모를 때는 거기에 나는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정화하는 방법을 알자.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정화하는 원리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말의 힘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에서부터 표현되는 게 말이고 이 말이 파동을 담고 있어서 상대에게 직접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를 해요. 생각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아주 굉장히 좀 미약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데 일단 말을 한다는 얘기는 언어화된다는 얘기는 물리력, 파동으로 상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다 힘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말을 막 그냥 치유한다고 얘기 막 하고 다니고 내 자신에게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막 이러면 나도 좋아지고 다 해야 되니까 어퍼메이션을 계속 하면 되겠네. 그리고 습관처럼 말을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도 기분 좋아지겠네 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을 담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게 진동을 무조건 담고는 있지만 상대와 공명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내 말을 상대가 귓등으로 들을 때는 내 말이 아무런 울림이 없을 때는 상대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상대랑 공명이나 융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진심이 통하는 말이어야 된다. 진심이 통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진심이 아니고 어느 습관이 배어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왜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는 건 뭐냐. 그것은 내 말은 나는 무심코 했을지 몰라도 그 상대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심코 내뱉은 게 그 상황을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 상황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인지하는 그 상황에서 상대와 속성이 연결됐을 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나는 옳은 말, 난 틀린 말 안 해 하고 옳은 말 해줬을 뿐인데, 그 옳은 말,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미쳐 나는 상대에게 이것은 상대가 유익하게 되는 진동인지 상대를 더 깎아내리는 진동인지 이것들을 나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춥다 덥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대로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뭐 잘못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 결합한 상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때 심각하게 내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 상대는 그게 자기가 공감하는 말이 딱 됐을 때는 나는 아무리 건성으로 얘기했어도 상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상대가 내 말 한마디에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말도 힘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랑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말을 던졌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통한 치유의 핵심은 공감력, 이해력, 소통력이 기반이 돼서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한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내가 거기에 딱 맞는 얘기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가 공감하는 게 달라지죠. 상대가 공감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려. 상대에게 진동이, 증폭이 안 일어나죠. 근데 상대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 그런 말들이 상대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들로 공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진심을 담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가진 힘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심을 담아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그럴 때 내가 화를 낼 때도 진심을 담아서 상대에게 악담을 퍼부을 때는 그 상대는 평생 남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심을 담아서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해줬을 때는 상대는 그 어떨 때보다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정말 큰 힘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권세, 말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그걸 확실히 알고 내가 한마디를 내뱉을 때 잘 내뱉어야 되는데, 이 상대를 치유하게도 만들고 상대를 죽게도 만드는 이게 말의 힘이 있는데, 자, 그걸 함부로 내뱉을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해서 가자. 자, 그래서 일단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 나를 살리는 말, 내가 아주 편안해지는 말, 용기가 생기는 말,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내가 나한테 해줘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은 이런 말이야. 이럴 때 나한테 용기가 되는 말은 이런 말이야. 이럴 때 나한테 나를 회복시켜 주는 말은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의 힘이 내 스스로 언어에 대한 그 어록을 적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나한테 이런 기분을 들게 한다라는 것들을 쭉 적어 놓고 그 말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내가 나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의 힘이 내 몸에 어떻게 전달돼 오는지, 다시 말하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가 느껴지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왔고, 나에게도 상처 주는 말이나 내가 자꾸 자신 없이 주눅들게 만드는 말들과 생각들을 해왔다면,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치유 능력을 내가 사용해 보겠다라는 인식을, 내가 스위치 버튼을, 치유 버튼을 내가 켜야겠다라는 작동 버튼을 켰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내가 그 명령어를 입력해 주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럼 어때?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말. 그럼 어때?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말. 네가 그러면 나도 그래. 그게 뭐든지 이래가면서 또 범사의 나를 인정해줄 줄 아는 말을 툭 할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런 것들도 느껴보고, 또 사랑해 하고 나한테 한마디 해줬을 때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다 이해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나를 지키는 자야. 그래가면서 또 나한테 또 나에게 든든함을 줄 수 있는 말을 해둘 때 얼마나 또 내 마음이 편안한지 또 다 이해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 잘생겼어, 멋있어, 너 너무나도 예뻐, 귀여워, 아름다워, 너는 정말 품격 있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는 어쩜 그렇게 센스 있고 매력 있고, 너는 그렇게 아주 매너 있고 좋잖아, 따뜻하고 향긋하고 너는 향기롭고 좋아. 막 그런 말을 자꾸 해주는 거죠. 너를 보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행복해져, 고마워 이래가면서 계속 나한테 해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게 전부 다 나를 살리는 말들이거든요. 나에게 힘을 주는 말들. 그런 말을 해보 주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하기 시작하면 효과는 더 커져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직접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잘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를 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고마워,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너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지 몰라 그러면서, 너는 참 위트 있고 센스 있고 세련되고, 너는 스윗해, 너무 스윗하고, 너는 자상하고, 너는 상냥하고 향기롭고 향긋하고 상큼하고 개운하고 신선하고 시원하고 짜릿하고 황홀해. 그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를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말들을 해보면 내 신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내가 느껴보면서 이 말이 나를 힘나게 만드는 말, 나를 살리는 말이 직접 내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자꾸 실험을 해봐서 그런 언어들이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툭하면 해주는 거죠. 어쩜 그렇게 자상하세요? 어쩜 그렇게 상냥하세요? 아주 매너도 좋으시네요. 이래가면서 상대가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지는 말들을 내가 해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까지는 상대를 죽이는 말, 누르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을 해왔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의 리액션이 다르게 돌아와요. 쟤 맨날 틱틱대던 애가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자꾸 그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상대의 반응이 똑같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내 어떤 그 언어에, 내 표정에, 내 에너지에 상대도 화답해서 공명이 일어나서 같은 에너지로 나한테 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또 시너지가 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말들이 이제 힘이 생긴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게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이 혼자서만 할 때는 내가 이게 얼마나 장착됐는지를 잘 못 느끼다가 상대에게 자꾸 써버릇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이런 용어를 쓰는 나의 이 언어 습관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용어들이 입에 잘 배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잘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자 하는데,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듯이 그 세 가지 말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이런저런 기분 좋아지는 말들을 내가 나한테 많이 해보자. 그렇게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내가 에너지가 올바르게 잘 잡혀서 힘이 나 있는 상태로 내가 딱 이게 습관이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대에게도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치유 능력을 사용해 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말이 에너지로 강력한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가 상대에게
우리가 치유 에너지를 내가 쓰겠다 할 때는 어떻게 사실 이 말과 에너지가 합쳐져서 상대에게 증폭되는 에너지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냐면, 상대하고 딱 공감이 갈 만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완전히 다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충분히 내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열고 공감해 주는 자세로 다가가서 그 자세를 견지하면 대화도 잘 되죠. 공감을 해 주니까. 그럼 그 공감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태가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진동수가 같아져요. 마음의 진동이 같아지면서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아픈 사람이다, 뭔가 어딘가 지금 되게 안 좋아, 머리가 좀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어쨌든 간에 어딘가에 지금 불편한 데가 있을 때 상대와 얘기를 충분히 하면, 공감이 충분히 느껴졌을 때 상대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될 때까지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 상대의 아픈 진동이 나한테 그대로 전이돼 복사돼서 나한테 전달돼 오기 시작해요. 아픔이 확 와닿기 시작해요. 이때 치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아파하면서 나도 힘들어져 버리는데, 이때 치유 능력을 쓸 때 치유 능력을 내가 어떻게 쓰냐면, 평소에 내가 늘 좋은 말들,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생각 습관이 내가 딱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 내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써야 되는 방법인데, 그럴 때 상대의 아픈 에너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았을 때, 어디가 아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에너지 레시피를 내가 여기서 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치유 능력을 쓰는 사람들이 뭘 잘 모르냐면, 그냥 내 에너지만 보내주면 되겠다고 막 내 치유 에너지만 보내주려고 막 그렇게 용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딱 아픈 부위에 딱 맞는 약 처방이 필요하듯이, 딱 그 지금 상태, 지금 에너지가 가장 안 좋아져 있는 그 느낌을 내가 그대로 느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또 내가 어떤 에너지를 보내주면 이 사람이 가장 이 마음이 풀리고 지금 이 상태가 좋아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어루만져 줄까를 내가 골똘히 공명하면서 그 사람 속으로 쑥 완전히 내가 투입이 되듯이 공명이 돼서 쑥 유입이 되면, 그 상대에 응어리져 있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올 때 내가 진동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분 좋아지겠다에 대한 느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거기에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한마디만 톡 해줘도 이 사람은 그냥 마치 이렇게 봇물이 터지듯이 그냥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기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그 핵심을 건드려서 그걸 딱 건드려 줄 줄 알아야 치유가 증폭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막 에너지만 보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가 정작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무조건 치유 에너지 보내줄게, 너 나아라, 이렇게 한다고 낫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친구들, 친한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는 상대의 아픔이 정확하게 느껴져 오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지금 뭐 해야 되겠다 하고 한마디 해줄 때, 그때 부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위안이 되고 큰 뭔가 그 에너지가 왔을 때, 야, 너를 보니까 나 갑자기 다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런 느낌들 받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완전히 공감된 상태에서 이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한 번만으로, 그냥 또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 상대의 모든 에너지가 그냥 느껴지는 느낌들을 받을 때 상대가 치유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전문적인 치유 능력자가 아니어도 정말 친밀한 사이가 있을 때는 그 친구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확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그 친구가 그냥 등 한번 툭툭 두드려 줬을 뿐인데 거기서 그냥 온 게 다 마치 뭔가 다 풀린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거기에 딱 맞는 내 행동 한마디를 툭 해주거나 말 한마디 해주거나 뭔가 내 그 어떤 에너지들이 쑥 상대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에너지가
그 상대에게 들어간 거예요. 치유의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때 증폭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치유 능력자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치유 능력을 다 써봤던 게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기분 좋아진 경우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한마디 그냥 나도 모르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해줬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 상대에게 그렇게 고맙고 그것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뭔가를 다시 해볼 힘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를 줬거나 또 심지어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도 야 너를 보니까 다 나은 듯이 싹 그냥 다 깨끗해졌어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 상대를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느끼는 상태에서 거기에 딱 맞는 에너지로 내가 그 상대에게 줬을 때 그것이 무슨 치유의 에너지를 내가 뭔가를 쏟아부어야 되겠다, 대단한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뜬구름 잡는 것밖에 못 보내는데 진심으로 상대가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뼈저리게 다 공감해 주면서 진짜 내가 다 이해해 공감해 하면서 한마디 툭툭 하면서 안아주거나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거나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상대는 다 나아버리거든요.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는 엄마들 같은 경우 엄마 손 약손 그러면서 아이에게 밤새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문제 주면 그 아픈 데가 나도 모르게 싹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잖아요. 공감을 담아서 에너지를 계속 직접적으로 상대를 어루만져 주는 느낌으로 내가 곁에 해주겠다 하는 것만으로 내 진동이 나의 치유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확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낫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치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게 복잡하게 사용할 그런 어떤 능력이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내 자신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남을 죽이는 능력도 있었다. 내 말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고 내 말 때문에 상대가 평생 어떤 그 대목 같은 그 어떤 그 상처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 나는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나한테는 힘이 있었구나. 내 에너지가 내 어떤 그 나의 말의 에너지든 행동의 에너지든 나의 눈빛이든 뭐든 간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든 줄 수 있는 에너지인데 좋은 에너지도 줄 수 있고 나쁜 에너지도 융합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치유 능력을 사용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치유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능력이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죽이거나 나도 죽이는 능력을 내가 써왔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능력을 내가 써보리라고 마음을 딱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지각한 상태에서 내가 그 능력을 이거는 패시브가 아니라 이건 액티브예요. 내가 능력을 쓰겠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능력들로 개발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치유 능력을 내가 개발해서 쓰겠다 할 때는 자꾸 써보면 자주 해본 게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자주 해볼수록 늘어요. 그래서 표현도 좋은 표현들 살리는 표현들을 자주 써볼수록 더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고 일단 나부터 살리고 일단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감을 좀 잡고 난 다음에 그런 말들 그런 어떤 생각 습관 언어 습관들을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해본 것들을 내 스스로 경험을 해보면서 아 이런 말 할 땐 내 신체 상태 어느 부위가 좋아지는구나 어느 부위가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말 하면 나는 내 몸 상태가 어떻구나를 계속 느껴봐야 돼요. 그 방법이 이제 좀 써놓고 그런 말들을 좀 써놓고 거울 보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울 보고 내 얼굴 표정 보면서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몰라도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내가 나하고 그런 대화하는 게 아주 편안해지면서도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나한테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면 되게 그때부터는 재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그냥 내가 보내겠다 해서 치유 에너지가 보내지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맞는 에너지를 내가 보내줄 때 가장 최고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그 말,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딱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해주는데 그게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야 했는데 그게 상대를 죽이는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 죽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해주고, 그러려면 긍휼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담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상대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때 누구를 봐도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작동되면서 먼저 내가 치유하고 싶은, 그 상대를 어루만져 주고 싶은 그런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치유 능력을 지금부터 온 버튼을 누르자. 나는 치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나한테 무슨 치유 능력이 있다고 아예 딱 접지 마시고, 맞아, 나한테는 치유 능력이 있어. 이제까지 난 남들 많이 죽이기도 해봤고 나도 죽여봤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도 살려봤고 다 했어. 그런 나는 아주 유능한 치유사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려보겠어 하고 이제 그 능력을 자주 써보자. 자꾸 써보면 이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레이저 모으듯이 압축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핵심 말 한마디로 딱 치유할 수 있는 그걸 원 포인트 디렉션으로 정확하게 딱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술도 생기게 된다. 그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많이 좀 연습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치유 능력을 사용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